9월 사회문화 우리 어려운 도표 문항 10번, 15번, 30번 위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을 보시면 지금 노동자 성비와 노동자 성별 임금 격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출제자가 준 이런 공식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자, 노동자의 성비의 경우는 여성 노동자를 기준으로 여성 노동자가 100명일 때 그때 남성 노동자의 수를 얘기해 줬죠. 자, T년도를 보시면 노동자의 성비가 지금 6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성의 노동자 수가 100명이라면 그때의 남성 노동자의 수는 몇 명이라는 얘기죠? 60명이라는 얘기죠. T 플러스 10년도의 경우도 여성 노동자의 수가 만약에 100명이라면 그때의 남성 노동자의 수는 100명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 자, 1 마이너스 남성 평균 임금분의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데, 자,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쓰시냐면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 분의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마이너스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자, 왜냐면 이렇게 하면 바로 1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성별 임금 격차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여성 노동자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여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각각 30과 40이 나왔어요. 30과 40이 나왔는데 30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의 의미는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00이면요. 이게 30이라는 얘기는 여성이 이때는 70이라는 얘기죠. 40이라는 얘기는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남성이 100일 때 여성은 6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0의 의미는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에서 얼마? 70%가 바로 여성의 평균 임금이라는 것이고 40이라는 의미는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에서 바로 60%만큼이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임금 격차 지수, 임금 격차와 바로 여성의 평균 임금 이 둘을 더하게 되면 각각 남자의 평균 임금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이게 나왔어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갑국에서 T년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도에 남성 노동자의 수는 10%가 증가했다.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20%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T년도에 여성 노동자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때 100에 60이기 때문에 남자는 60명이 나옵니다. 60명이 나오고요. 자, 근데 이 남자 숫자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도가 되면 20%가 증가했다고 했기 때문에 60의 20%는 바로 12명이 돼요. 자, 그래서 T 플러스 10년도의 남성의 노동자 수는 72명이 나옵니다. 72명. 자, T 플러스 10년도에 노동자의 성비가 100이라는 얘기는 여성 노동자가 100명일 때 남성 노동자가 100명이라는 얘기였어요. 그 말은 T 플러스 10년도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자 수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성이 72명일 때 여성도 역시나 72명이 되겠죠. 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 자, 여기는 남성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남성의 임금을 1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임금 격차가 30이라는 얘기는 100만 원에 몇 프로? 그렇죠. 70%. 70%가 바로 여성의 임금이기 때문에 100의 70은 바로 70만 원입니다. 70만. 자, 그런데 이 100만 원에서 바로 20%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T 플러스 10년도의 남성의 임금은 120만 원이 되고요. 임금 격차가 40이라는 얘기는 남성 임금에서 몇 퍼센트? 그렇죠. 60%가 여성 임금이 됩니다. 120에서 60%는요. 곱하시면 0.6 곱하면 72만 원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T년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T년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지금 70만 원이죠. 70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이때 100이었습니다. 자, 100만 원에서 30%가 아니라 100만 원에 70%입니다. 70%. 1번 틀렸고요. 자, 2번 T 플러스 10년도에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72만 원입니다. 자, 72만 원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자,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은요. 지금 남자가 120이고요. 남자가 120, 여자가 72입니다. 자, 그런데 T+10 년도에 노동자의 성비를 보시면 72, 72. 노동자의 성비가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다. 1대1로.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더한 값에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바로 96만 원이 나옵니다. 96만 원. 그래서 96만 원의 60% 바로 초과가 되겠습니다. 초과가 되는 거예요. 초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에서는 60% 초과가 되고 만약에 여기 60%를 만약에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이 전체를 뭐로 바꾸면 될까요? 바로 남성으로 바꾸면 되겠죠. 남성 임금에서 60%가 바로 72만 원이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3번. T년에 비해 T+10년도에 여성 노동자의 수는 감소했다. 자, 여성 노동자의 수는 100명에서 72명으로. 오케이. 100명에서 72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4번을 보시면 4번은 T년에 비해 T+10년도에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감소했다. 자,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 T년도에 70만 원, T년도에 70만 원에서 T+10년도에 72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 5번 T년에 비해 T+10년도에 노동자의 성비 불균형, 성별 임금 격차가 모두 완화되었다. 자, 성비 불균형 같은 경우는 60에서 100으로 갔죠. 100명일 때 60명이었는데 72명, 72명 똑같아졌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은 완화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30에서 40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에서는 완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표를 하나 더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갑국과 을국이 있어요. 자, T년 T 플러스 60년. 자, T년 T 플러스 60년이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를 각각 구해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제 첫 번째 보시면은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자,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유소년 더하기 부양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는 바로 총 인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년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먼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시기에 전체 인구를 우리가 이렇게 100%라고 이렇게 잡고 보면 이 안에서 지금 노년 인구의 비율이 각각 10, 20, 10, 30이에요. 그래서 10, 20, 그 다음에 10, 30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는 지금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 수를 알려줬어요. 50은 유소년 인구 100명일 때 50명, 200은 100명일 때 200명, 40은 100명일 때 40명, 300은 100명일 때 300명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유소년 인구가 2명일 때 노년 인구 1명, 유소년 인구 1명일 때 노년 인구 2명, 유소년 인구 5명일 때 노년 인구 2명, 유소년 인구 1명일 때 노년 인구 3명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어디를 채울 수 있냐면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노년 인구가 10일 때 유소년 인구는 얼마일까요?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가 2배이기 때문에 갑국의 T년도는 노년 인구 10일 때 유소년 인구가 20이 됩니다. 20. 자, T 플러스 60년도는 노년 인구가 20일 때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배이기 때문에 여기가 10이 되고요. 을국의 T년도는 노년 인구가 10입니다. 자, 5분의 2인데요. 자, 5분의 2.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유소년 인구이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분의 10. 이게 바로 5분의 2죠. 따라서 5를 곱하게 되면 25가 됩니다. 을국의 T 플러스 60년도는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3배입니다. 3배. 그래서 노년 인구가 지금 30일 때 유소년 인구는 바로 10이 되겠네요. 10.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부양 인구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T년도는 70이 되고요. 여기도 70이고요. 35니까 65. 여기는 60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냐? 각 연령대별 인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했고요. 주어진 조건에서 보시면 인구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 전체와 을국 전체 인구는 각각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도에 10% 증가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인구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 자, 인구수의 단위는 명이에요, 명. 자, 그래서 각국의 T년도의 인구수를 우리가 100명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T 플러스 60년도는 몇 퍼센트?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때는 110명이라고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을국의 T년도의 인구수를 100명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을국의 T 플러스 60년도의 역시 인구수는 10% 증가한 110명이 될 수 있습니다. 110명. 자, 그러면 인구수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갑국의 T년도에 100%, 20, 70, 10% 따라서 이거는 바로 20명, 70명, 10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100일 때 10, 70, 20입니다. 10% 키웠기 때문에 10에서 10%는 1이죠. 11명이 되고요. 70의 10% 7, 77명, 20의 10% 2명이기 때문에 22명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도 그대로 25명, 65명, 10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10% 커졌기 때문에 10은 11명, 66명, 33명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보기로 가볼게요. 자, T년도의 노년부양비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자, T년도의 노년부양. 자, 노년부양비의 공식은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입니다.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 자, 그러면 갑국의 T년도 지금 70분의 10입니다. 70분의 10. 70분의 10. 을국은 65분의 10이에요. 자, 곱하기 100은 둘 모두에 곱해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두 숫자만 비교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을국이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겠죠. T 플러스 60년도의 유소년 부양비, T 플러스 60년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자, 갑국은 70분의 10이 되고요. 자, 여기는 60분의 10이 됩니다. 바로 을국이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대 갑국의 노년 인구는 2배 증가했다. 자, 갑국의 노년 인구 10명에서 22명. 자, 비율은 2배가 증가했지만 인구수 자체는 2배를 초과했습니다. 2배 증가한 게 아니에요.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도에 갑국과 을국 모두 부양 인구는 증가했다. 자, 부양 인구는 70명에서 7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65명에서 66명으로 역시나 증가했어요. 4번이 정답이에요. 자,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증가했고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감소했다. 자, 유소년 인구 보시면 20명에서 11명으로 감소했죠. 25명에서 1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갈게요. 20번 문제. 자, 20번 지금 사회보장제도인데 일단 가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자,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공공부조의 하나죠. 자, 공공부조 하나인 바로 의료급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는 지금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자, 급여를 지급하는 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가와 나를 우리가 공공부조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기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됐었고 아마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급자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해야 되냐? 바로 이 수급자 수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문항들을 보시면 이렇게 수급자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급자 수 물어보고 있고요. 역시나 수급자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급자의 비율을 가지고 이 수급자 수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 이 공식을 보시면 해당 지역 수급자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료는 지금 수급자 비율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해당 지역의 인구를 구하면 됩니다. 해당 지역 인구를 수급자의 비율과 곱하게 되면요. 바로 해당 지역의 수급자 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일단 수급자의 비율을 서로 비교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A 지역의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이 14%예요. 전체에서 사회보험의 수급자의 비율이 14%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면 B 지역과 C 지역을 지금 사회보험의 수급자의 비율을 따로 묶어보면 이 B와 C를 합쳐서는 바로 14%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14%. 그래야 14% 이렇게 비율이 맞게 되는데 자, 그러면
B 지역이 현재 13%, C 지역이 20%. 그러면 B 지역과 C 지역을 합한 지역에서의 사회보험의 비율이 바로 14%가 나옵니다. 따라서 13, 20, 14가 바로 13%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쪽의 비율 바로 1%포인트 차이 나고요. 이쪽의 비율이 바로 6%포인트 차이 납니다. 가까운 쪽 분의 먼 쪽 이걸 활용하시면요. 1분의 6이죠. 따라서 6배. 6배. B 지역의 인구가 C 지역의 인구보다 6배 더 많은 거예요. 6배. 6배. 따라서 C 지역의 인구수를 우리가 100명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B 지역의 인구수는 600명이 되는 거예요. 600명. 600명. 그러면 지금 A 지역 인구가 관건인데 여기 나와 있죠. B 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2배다. B가 600명이기 때문에 A 지역은 바로 300명이 되겠네요. 300명. 300명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바로 기역입니다. 기역. 기역을 구하시려면 자 보세요. B 지역 600명 인구수에서 7%를 곱하면 바로 몇 명이 나오죠? 바로 42명이 나옵니다. 100명에서 11%는 11명이에요. 지금 전체 인구수는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 1000명에서 8%는 바로 80명이에요. 80명. 그래서 42, 11, 53이기 때문에 기역에서는 바로 27명이 나와야 됩니다. 27명. 그래서 300명에서 몇 퍼센트가 27명일까요? 바로 9%죠. 9%. 그래서 기역은 9%가 됩니다. 9%. 나머지도 구해보시면 300명에서 14%는 42명, 600에서 13%는 78명, 100에 20%는 20명입니다.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120, 20, 140명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위쪽에 각 지역의 인구수를 구했고요. 지금 선생님 노란색으로 쓴 것은 바로 수급자의 수를 구한 것입니다. 자, 1번. A 지역에서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선별적 복지는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수가 A 지역은 지금 27명입니다. 27명. 보편적 복지가 강한 것은 42명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숫자가 더 많고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 어떤 선정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경우는 지역별 수급자의 수가 A 지역 27, B 지역 42, C 지역 11명. C 지역이 가장 적네요.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을 보시면 강제가입의 원칙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A 지역과 C 지역 수급자의 수 42, 20, 62명이네. 62명은 B 지역 78입니다. 78보다 더 작습니다. 정부의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은 역시나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경우는 A 지역의 수급자의 비율이 우리가 9% 구했죠. C 지역 수급자의 비율은 11%입니다. 그래서 C 지역 수급자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고요. 5번.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것. 사후처방은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B 지역 수급자 수는 42명이고요. 상호부조의 원리는 사회보험입니다. C 지역 수급자 수는 20명입니다. 그래서 42명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추석 1등급 목표 단기 특강 사회문화와 생활관리를 준비했습니다. 일시는요 9월 20일, 21일, 22일 3일간 오전에는 사회문화, 오후에는 생활관리. 그래서 3시간 3회 특강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요. 장소는 신촌에 있는 종로학원 강북 본원입니다. 사회문화 1등을 맡기 위한 필수 핵심 개념들을 빠르게 정리할 것이고요. 역시나 1등급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도표 세문항을 꼭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6평과 9평에 담겨있는 도표의 원리를 빠르고 신속하게 핵심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윤리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생활과윤리 만점을 위해서는 사상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출을 분석하고 기출을 변형한 OX 선지를 통해서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특강 때 뵙도록 할게요.